들여다봐야죠.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셨나봐요. 씩씩하신데요. 늘 잘 먹습니다. 아침 챙겨 드세요? 아, 그럼요. 뭐라도 먹어야죠. 안 드실 것 같은데. 자,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연말이라서 아마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술자리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안 되는지 뻔히 알고 있는 사항들을 태연하게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 술자리에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저지르는 심리라는 거잖아요. 네네. 알죠? 저는 돈 안 내고 도망가기. 그거 아닌가요?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요? 저는 오늘 음주운전 관련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사실 술을 마시게 되면 운전 중에 전방 시야와 주의 분산 능력이 감소되어서 주변의 시야 정보가 좀 줄어들게 되고 도로에 있는 자극들을 무시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예. 그리고 또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도 지연이 일어나서 도로를 이탈하거나 중앙선을 침범을 해도 내가 그렇게 했는지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 자제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과속을 하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게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준다라는 말씀을 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우리 정혜인 교수께서 이 알쏭달쏭 심리학을 꽤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교통방송 패널 다 되신 것 같아요.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소리가 조금 울리거든요. 여기 전화기를 좀 귀에다가 바짝 붙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조금 소리가 울려가지고요. 예. 울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제가 오늘 기차 안 화장실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요? 아이고, 이동 중에 전화를.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대로 하도록 네. 하고요. 근데 저는 주변에 보면은 음주운전은 꼭 하는 사람이에요. 습관적으로. 왜 이럴까요? 네, 그렇죠. 이 규칙을 너무 쉽게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어기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예. 이 규칙이라는 게 사실 다 함께 지키기로 암묵적이든 공개적이든 서로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또 분명히 사람들은 나 이거 잘 지켜야지 하는 게 제대로 된 마음인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보라합시고 어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 규칙을 어기면서 어겼을 때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어기는 거거든요. 예. 긍정적이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 또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탕에는 몇 가지의 인지 왜곡의 특성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이걸 어기지만 이 상황에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예, 해주시죠. 첫째는 어떤 상태가 별 문제가 없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긴다고 해도 그까짓 게 얼마나 심각하겠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현상을 축소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신하는 거예요. 둘 다 문제 있는데 셋째는요? 늘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하면서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규칙에 대해서 사실 누군가가 꼼꼼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지금은 넘어가자 하는 생략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현실은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규칙을 모두 지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오류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권위와 경험 같은 오정보만 남용해서 이 상황들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왜곡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것을 피할 수 있고 그 상황은 어쩔 수 없었고 사람들은 다 그런 거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6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인지 왜곡들이 비단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인간은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에 대한 동기나 목적뿐만 아니라 이 규칙을 어기는 과정에 대한 그릇된 학습도 같이 하게 됩니다. 예. 예컨대 음주운전과 연결한다면 사고의 위험성과 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인 일탈 행동을 지속하게 되면 습관화될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음주운전이 성공하게 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그 행동의 발생 가능성이
위반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한번 성공하고 나면 더 그렇죠. 그런 거네요. 예. 그렇죠. 만약 실패를 한다면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가 났겠죠.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발생 가능성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규칙을 어기는 나쁜 행동이 어떻게 학습되는지에 따라서 위반 행동을 계속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규칙이 정해지면은 분명히 저는 넛지가 좀 강화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주운전이 운전자 성향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운전자 중에 뭔가 사회적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어떤 감각과 경험을 추구하는 감각 추구 성향이 높은 경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스릴과 모험이나 사회적 금지에 대해도 훨씬 더 나 이거 해도 좋아 괜찮아 하는 그런 행동한 경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고 도박을 한다거나 하는 충동성이 높아서 발산하려고 하거나 또는 일상적인 반복을 싫어하고 지루한 것을 싫어하는 거죠. 예측 가능하거나 단조로운 것은 못 참고 그럴 때는 또 침착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네. 또 죄의식이나 수치심도 낮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연말에 어제도 뉴스 보니까 음주운전 단속 많이들 단속되고 하던데요. 연말에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되는데 심리적으로는 이런 요인들이 있어서 그걸 계속하게 되는 거네요. 별로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사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있죠. 네. 1990년대 미국 뉴욕에서 회복을 활용한 어떤 취한 회복 모델인데요. 중대 범죄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폐를 끼치는 행동이 확대되어져서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유리창 한 정도 깨진 거야 이러면서 방치하게 되면 누구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낙서를 한다거나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또는 거기에서 뭔가 불량스러운 일이 생긴다거나 하게 되면서 여기가 바로 범죄의 온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사소한 것들이 경미한 범죄를 묵과하면서 확대되어져서 흉악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보면은 도심의 뒷골목이 지저분한 게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럼요. 예. 근데 이런 말씀하신 깨진 유리창 이론하고 음주운전도 비슷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음주운전의 시작은 주변에 있는 음주운전 성공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통한 사실 대리 강화가 굉장히 큰 문제고요. 예. 또 더불어서 우연한 기회에 나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경험을 하게 됐는데 성공을 만약에 했다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가 별로야, 대수롭지 않아 하기 생각하게 될 테고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또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하는데 이걸 마치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라든지 스릴과 위험을 즐기는 어떤 것이라든지 이러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연한 성공 경험이 습관으로 자리 잡고 뭔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단속을 좀 더 강화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지 되죠. 네. 물론 한 발 더 나가서 벌금이나 실형을 사는 것과 함께 뭔가 이런 분들을 교화할 수 있는 규칙 준수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들을 보면 초범의 경우보다 재범, 산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요. 그런 게 그래서 외부의 감시를 통해서 사실 애초에 그럴 만한 싹이 생기지 못하도록 좀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저는 좀 드려보고 싶기는 한데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습관성 음주운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 왜곡과 잘못된 인지를 교정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사회가 좀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새해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좋은 습관들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결심을 하시는데 그중에 음주운전에 한 번이라도 성공하신 분들이 있거나 혹은 욕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경각심을 좀 가지고 나쁜 습관은 애초에 만들지 않게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사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원고를 좀 꽤 일찍 썼었거든요. 그래요? 네. 본의 아니게 제가 이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취소를 당하신 분이 저한테 사고를 내는 일이 최근에 벌어졌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저희도 매번 말씀드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후. 아유, 지금 저 열차 도착했답니다. 오늘 예,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